속보. PSG 회장 나세르 폭탄 발언 파장. 이강인이라면 한 6년은. PSG 회장 나세르 폭탄 발언 인터뷰 파장. 이강인이라면 한 6년은. 현지 초토화. 파리 생제르맹, PSG에서 선수와 감독으로 모두 우승을 경험했던 루이스 페르난데스가 이강인의 기량에 대해 극찬했다. 루이스 페르난데스는 6일 프랑스 매체 퀘스트 프랑스를 통해 이강인은 지능적이고 볼 소유와 관계없이 움직임이 뛰어나다. 압박에 능숙하고 좁은 공간에서도 정밀한 플레이가 가능하다. 수비 가담도 마다하지 않는 진정한 전사라고 언급했다. 루이스 페르난데스는 이강인은 좋은 태도를 보유하고 있고 어디든 뛰어다니고 자신이 플레이하는 포지션에 적응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강인은 자신이 요청받은 역할을 잘 수행한다. 이강인의 플레이를 지켜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며 이강인은 PSG에서 모범적인 행동을 하며 불평하지 않는다. 많은 경기에서 상대팀들에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미드필더다. 젊고 적응력이 뛰어나다. 내가 맡았던 팀에 이강인 선수가 많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뜻을 나타냈다. 이강인을 극찬한 루이스 페르난데스는 1978년부터 1986년까지 PSG 위 미드필더로 활약했고 지도자로 변신한 후에는 1994년부터 1996년,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두 차례 PSG 감독을 맡기도 했다. 루이스 페르난데스 감독은 PSG에서 선수와 감독으로 활약하는 동안 프랑스 리그 1, 쿠프 드 프랑스,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커비너스컵 등 다양한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PSG는 7일, 한국 시간, 프랑스 니스에 위치한 알리안츠 리비에라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프랑스 리그 1 7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니스와 1에서 1로 비겼다. PSG의 이강인은 이날 경기에서 교체 출전해 후반 45분 동안 활약하며 팀 공격을 이끌었다. 이강인은 니스와의 경기에서 49번이 볼터치와 함께 42번 패스를 시도해 패스 성공률 90%를 기록했다. 키패스는 두 차례 기록했고 5번이 볼 경합 상황에선 3번 승리했다. PSG 공격진의 활기를 불어넣은 이강인의 활약에 대해 유럽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평점 7.4점을 부여했다. 프랑스 매체 90MI는 이강인의 니스전 활약에 대해 평점 7점을 부여했다. 이 매체는 이강인은 공격적인 연계 플레이를 펼쳤고 놀라운 볼 배급을 보여줬다. 이강인의 크로스에 이어 마르키뉴스가 골포스트를 때리는 헤더 슈팅을 선보이기도 했다. 다재다능한 플레이메이커는 폭넓게 움직이며 지능적인 모습을 보였다. 훌륭한 교체 투입이었다고 언급했다. 이강인은 PSG 선수 중 마르키뉴스와 함께 팀 내 최고 평점을 기록했다. PSG의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니스전을 마친 후 르 파리지앵 등을 통해 우리 팀의 대부분의 플레이는 일반적이지 못한 수준의 부정확성을 보였다. 상당히 쉬운 상황과 패스에서 평소 같은 수준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전반전이 끝난 후 경기력이 나쁘다는 것을 강조했다. 후반전 동안에는 선수들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했다는 것이 만족스럽다. 선수들은 경기 흐름을 변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선수들의 후반전 경기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며 전반전과 후반전 경기력에 대해 언급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하프타임 동안 선수단 교체에 대해서도 후반전을 시작하면서 5장의 교체 카드를 모두 사용해 완벽한 변화를 할 수 있었다. 5명을 교체 투입할 수도 있었지만 나는 딱 1명만 교체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 경기에 2번이 PK 선방. 대해야. 아직도 맨유를 사랑한다. 오른쪽 화살표. 나는 맨유에서 실력을 갈고 닦았어. 영국 매체 골닷컴은 7일 한국 시간 다비드 데헤아는 피오렌티나의 AC 밀란전 승리 후 맨유 팬들에게 메이드 인 맨체스터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라고 보도했다. 12년간의 맨유 생활을 마치고 2023년 여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떠난 33세의 데헤아는 최근 피오렌티나와 1년 계약에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
데헤아는 2011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맨유로 넘어와 지금까지 545경기에 출전해 190경기 무실점을 기록했다. 데헤아는 12년 동안 프리미어리그, FA컵, 리그컵 2회, 유로파리그 우승 등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데헤아는 프리미어리그 골든글러브를 2번이나 수상했고 5번이나 PFA 올해의 팀에 선정되었으며 팬들이 투표로 선정하는 맷 버스비 경이 올해의 선수상을 3시즌 연속 총 4번이나 수상하는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현대 축구가 요구하는 스타일에 맞지 않는 데헤아는 최근 심각한 볼 터치와 패스들을 보여줬고 결국 안드레 오나나에게 골문을 넘겨주고 팀을 떠났다. 데헤아는 피오렌티나에서의 첫 경기에서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며 벤치로 밀려났지만 지난 9월 16일 한국 시간 아탈란타와의 경기에서 다시 선발로 출전했다. 또한 이번 엠폴리와의 0에서 0 무승부에서 피오렌티나 커리어 첫 클린시트를 기록했다. 그 후 피오렌티나는 7일 한국 시간 이탈리아 피렌체의 스타디오 아르테미오 프란치에서 열린 2024-25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H라운드 AC 밀란과의 경기에서 2에서 1로 승리했다. 이 경기에서 데헤아는 2번이 PK를 모두 막으며 팀의 승리의 1등 공신이 됐다. AC 밀란과의 경기에서 놀라운 활약을 펼친 후 데헤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나는 스페인에서 경력을 시작한 뒤 맨체스터에서 실력을 갈고 닦아 현재 이탈리아에서 삶을 즐기고 있다 라고 올리며 근성 있는 메시지를 공유했다. 맨유 팬들은 이탈리아 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데헤아의 모습에 기뻐했다. 팬들은 심지어 데헤아가 맨유를 떠난 것에 대해 에릭 텐 하흐 감독을 비난했다. 맨유에서 마지막 경기를 치를 때까지 데헤아는 팬들의 사랑을 받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서포터들의 찬사를 계속 받았었다. 데헤아와 피오렌티나는 A매치 휴식기 이후 10월 20일 한국 시간 레체와 다시 맞붙을 예정이다. 3. 레알 마드리드 이적, 현실화, 히어 위고, 리버풀과 재계약 합의 없다.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거취가 가장 뜨거운 선수는 단연 아놀드다. 아놀드는 6살에 리버풀 유스팀에 입단해 1군 무대까지 오른 성골 중의 성골이다. 1군에 오르는 동안 단 한 번의 임대도 없었고 월드클래스 사이드백으로 성장했다. 아놀드는 강력한 오른발 킥 능력을 바탕으로 공격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 측면에서 날카로운 크로스와 정확한 반대 전환 킥을 선보이며 패스 정확도 또한 매우 높다. 최근에는 중앙 미드필더 역할을 하며 한 단계 진화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올 시즌도 리그 6경기 모두 출전하며 아르네 슬롯 감독 체제의 핵심으로 활약 중이다. 하지만 계약이 올 시즌에 만료되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재계약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리버풀의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는 레알의 관심 때문이다. 레알은 지난 여름부터 아놀드 영입을 추진했다. 리버풀과의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1월부터 자유롭게 협상이 가능하기에 여유롭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스페인 렐리보는 레알은 이미 아놀드 측에 접촉을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내년 여름이 아닌 이번 겨울에 영입을 추진할 것이란 소식도 전해졌다. 주전 수비수 다니 카르바할이 지난 5일에 무릎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 아웃 판정을 받으면서 겨울에 리버풀에 이적료를 지불하고 아놀드를 데려올 수 있다는 보도까지 등장했다. 동시에 아놀드의 잉글랜드 국가대표 절친인 주드 벨링엄도 설득 작업에 나섰다. 영국 커트 오프사이드는 벨링엄이 아놀드의 이적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버풀은 아놀드를 절대적으로 붙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모하메드 살라와 버질 반 다이크 등과 같이 팀 내 최고 주급을 보장할 계획이지만 아놀드의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 또한 아직까지 리버풀과 아놀드의 재계약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리버풀은 아놀드를 매각할 생각이 없으며 아놀드의 위중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라고 설명했다. 4. 퇴장 안 당한 게 기적이다. EPL에서 골 좀 넣었더니 최악의 매너.
상대 선수 얼굴 가격, 오른쪽 화살표, 징계 여부 검토. 영국의 더선은 7일, 한국 시각,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됐다. 잭슨이 난투극에서 노팅엄 포레스트 선수 얼굴을 때리는 모습이 포착됐다라고 보도했다. 첼시는 6일 영국 런던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노팅엄과의 2024에서 2025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7라운드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다. 첼시는 이날 경기 후반 4분 상대 공격수 크리스 우드에게 실점하며 끌려갔지만 후반 12분 노니 마두에케의 동점골이 터지며 다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후 후반 33분 노팅엄 미드필더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가 퇴장당하며 수적 우위를 점했지만 추가 득점이 터지지 못하며 승점 1점 획득에 그쳤다. 이날 경기에서는 무승부가 결정되기 전 두 팀이 크게 충돌하며 문제가 발생했었다. 후반 43분 첼시의 공격이 막히고 노팅엄이 역습을 전개하던 과정에서 마르크 쿠쿠렐라가 앤서니 엘랑카를 밀며 넘어졌다. 이후 공이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네코 윌리엄스가 쿠쿠렐라를 밀었고 쿠쿠렐라는 첼시 감독인 엔조 마레스카를 밀치고 말았다. 그러자 윌리엄스와 코릴리 신경전을 벌였고 곧바로 선수들은 한 곳에 모여 몸싸움을 벌였다. 해당 상황 이후 쿠쿠렐라, 윌리엄스, 코릴 모두 경고를 받으며 상황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SNS에서 공개된 일부 영상에서 교체된 첼시 공격수의 행동이 포착되고 말았다. 난투극 당시 이미 교체됐던 잭슨도 그라운드로 침입해 신경전을 벌였는데 공개된 영상에서 잭슨은 모라토의 얼굴을 손으로 가격하는 모습이 드러났다. 더선은 첼시 선수들에 의해 끌려나간 잭슨은 이후 경고를 피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전했다. 다만 영상이 퍼지자 첼시는 잭슨에 대한 FA 징계 여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영국의 인디펜던트는 첼시는 잭슨이 모라토의 얼굴을 가격한 이후 그가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을지에 대한 여부를 알아볼 예정이다. 크리스 카바나 심판이 징계를 내리지 않았지만 FA는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 아마 징계가 결정되면 첼시는 잭슨이 A매치 기간 이후 리버풀 원정에 출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쿠쿠렐라도 5번째 경고를 받으며 리버풀전에서 뛸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시즌 최악의 경기력으로 두 자릿수 득점에도 비판의 대상에 올랐던 잭슨은 올 시즌 마레스카 감독 체제에서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확실한 첼시 원톱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미 올 시즌 공식전 8경기에서 4골 3도움으로 공격 포인트를 꾸준히 기록 중이다.